예,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태국 전역을 자동차에 골프채를 싣고 돌아다니면서 여행도 하고 공도 치고 이렇게 다니고 있는 조티비입니다. 나는 태국의 골프장을 몇 군데나 가봤나 한번 세보고 싶더라고요. 리스트업을 쭉 해보니까 벌써 75곳을 다녀왔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리스트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그래서 한번 순위를 매겨보려고 합니다. 지극히 주관적으로 점수를 매겼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정도로만 봐주세요. 이 골프장을 리스트업을 지역별로 쭉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평가 항목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엑셀로 가급적이면 객관화를 시켜서 좀 만들어 보려고 했고요. 각 지역별로 간 골프장이 첫 번째로 방콕 지역에 한 23곳, 그 다음에 북부 지역 치앙마이랑 치앙라이 여기를 한 11곳, 이제 이산, 카오야이 서부 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 지역은 그냥 기타 지역이어서 그냥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부 지역을 하나로 싹 묶어봤더니 한 18군데 정도 갔다 왔고, 특별히 이제 파타야 별도로 하나로 묶었는데 한 20개 이상 골프장이 파타야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못 갔더라고요. 12군데. 그래서 총 75개 골프장을 다녀왔고, 제 영상을 혹시라도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이 골프장 리뷰 영상이 계속 매주마다 올라가고 있어요. 이 리스트에 있는 골프장 75개 골프장이 곧 언젠가는 다 리뷰 영상이 올라가게 될 거예요. 골프장을 아까 그 평가를 어떻게 했냐 하면은, 이거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점수를 1번부터 6번까지 보시면은 클럽하우스나 환경에 관련된 거, 그다음 페어웨이, 그린, 그다음 골프장의 전반적인 서비스,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 투 플레이, 게임하기 얼마나 편하냐, 뭐 진행이 잘 되고 있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골프장 전체적인 구조적인 어떤 레이아웃, 디자인이나 코스의 설계, 뭐 이런 것. 일반적으로 다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고요. 저도 이것을 준해서 평가를 합니다. 100점 만점에 몇 점이냐 이렇게 점수를 다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 8번, 9번은 이제 가성비, 접근성, 캐디 수준인데 여기는 평가 항목의 점수에는 안 들어가는데 그래도 점수를 레이팅을 해봤어요. 그냥 비싼 골프장이 대부분 좋은 골프장이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가성비가 몹시 떨어지는 골프장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마타 같은 경우 7000바트에 칠 수 있고, 알파인 같은 경우 뭐 3000바트 칠 수 있다. 근데 골프장은 두 개가 비슷비슷해요. 그럼 어디 가서 치겠습니까? 알파인 가서 쳐야겠죠. 뭐 아마타가 조금 더 좋을 수는 있겠죠. 그런 거를 고려한, 그래서 이거는 뭐 평가 항목에 들어가지 않지만 이것을 고려해서 가성비나 위치를 고려해서 점수도 한번 매겨봤어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75등부터 1등까지 쭉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75위는 저 이산 지역에 우돈탄이 있는 우돈 골프 클럽이에요. 여기 골프장은 조금 충격이 있었죠. 가는 길도 이게 비포장도로를 막 달려서 갔어야 되고, 내비 설명도 별로 불칠전해서 가기도 힘들었고, 막상 갔을 때도 전동 카트가 있긴 있는데 전동 카트가 정말 노후화되어 있더라고요. 다들 그냥 거기는 골프장이 트롤리, 수동 카트 있잖아요. 그거 끌고 다니는 게 그냥 국룰처럼 다들 그거를 가지고 공을 치고 계시더라고요. 동네 로컬 분들이 많이 있으셨고, 뭐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뭐 전반적으로는 뭐 이렇게 좀 한적한 느낌이었고요. 근데 페어웨이 같은 경우는 또 높은지 페어웨이인지 분간이 잘 안 가는 정도로 좀 잔디도 높았고, 그래서 제가 가본 골프장 중에 가장 안 좋았어요. 가격은 1200바트였고, 그래서 가격이 뭐 비싸지도 않은데 우돈타니 쪽, 이산 쪽에 이제 골프장이 많이 없다 보니까 가격을 그렇게 책정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74위는 아티타야인데, 아티타야가 총 36홀이고 원래 이제 아티타야가 원래 2개 골프장이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사장이 2명이라 그랬나? 그 중에 이제 아리랑 유칼립 코스는 상대적으로 망고 프렌즈보다 안 좋더라고요. 뭐가 안 좋냐? 페어웨이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았어요. 반대적으로 바로 일주일 전에 쳤던 굉장히 망고랑 프렌즈는 뭐 상태가 굉장히 양호했거든요. 아리랑 유칼립에 비해서. 근데 왜 여기만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은지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린도 안 좋고 레이아웃도 굉장히 이상해요. 아리랑은 엄청 길고 유칼립은 엄청 짧아요. 유칼립은 생긴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좀 약간 구겨 넣은 느낌?
그래서 이제 여기는 장박 골프를 많이 하시니까 골프장에도 라인홀이 추가가 된 것만 해도 뭐 좋은 환경이 개선이 된 거니까 그거는 뭐 좋은데, 저같이 이제 그냥 한 게임 치러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아쉽다. 거리가 가깝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뭐 좋은 점수 주기 힘들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레이아웃도 그냥 널찍널찍하고 길고 뭐 이런 골프장이어가지고 단조로운 느낌도 있습니다. 73위는 가상 쿤탄인데 이거는 좀 개인적인 감정이 좀 들어가서 그래요. 이것보다 순위가 조금 높아도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서비스 때문에 좀 화가 많이 났었거든요. 제가 이제 6시 반에 부킹을 하고 새벽에 일찍 치고 좀 쉬려고 그렇게 부킹했는데 갔더니 사람이 아예 존재 자체를 안 하더라고요. 아무도 없어서 백드롭도 못하고 한 30분 정도 기다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부킹을 할 때도 이제 처음에 좀 일찍 부킹을 해서 좀 걱정이 돼서 캐디도 같이 부킹을 했어요. 네, 그 캐디도 없고 안 나왔고, 영어 되는 캐디를 요청을 해서 뭐 캐디 번호까지 지정을 받았는데 뭐 골프장에 사람이 없는데 캐디라고 나와 있겠어요. 그래서 서비스 때문에 굉장히 뚜껑이 열렸었고, 그래서 그냥 30분 기다리고 식당도 문이 안 열려 있었고, 공을 다 치고 나서 한 11시쯤 되니까 이제 그때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캐디도 엄청 많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클럽하우스부터 전반적으로 좀 노후된 느낌, 관리가 안 된 느낌이 좀 심했어요. 페어웨이나 그린은 상대적으로 그것보다는 괜찮은 편이었고, 예, 그래서 이제 서비스나 그런 클럽하우스에 대해서는 뭐 거의 기대를 하면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가격은 뭐 1100바트였으니까 엄청 쌌고요. 그리고 이제 가상 쿤타는 치앙마이 시내에서 가장 먼 골프장 중 하나예요. 그래서 거리도 꽤 멀기 때문에 굳이 치앙마이에서 한 3박 4일, 4박 5일 정도 공을 쳐야 된다면은 가상 쿤타는 그냥 패스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상 계열은 레가시나 파노라마가 차라리 쿤탄보다도 나은 것 같아요. 72위는 로얄 레이크우드 골프장. 이거는 골프장에 한 10년 전에 가봐가지고 그때 기억으로 지금 이렇게 점수를 매겼는데, 그때 기억에 별로 그렇게 뭐 딱히 인상 깊은 골프장은 아니었거든요. 일단 레이아웃이나 클럽하우스도 노후화됐다는 느낌을 그때도 받았었고, 그 당시에는 그래도 좋았는데 지금 들리는 말로는 10년 전보다 훨씬 더 안 좋아졌다라는 게 이제 주변 지인들 얘기였어요. 그래서 10년 전에 딱히 좋았던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점수는 예전 기억으로 이렇게 매겨봤더니 점수가 이제 72등으로 쭉 떨어져 있네요. 일단 위치는 뭐 방콕에서 좀 가까워서 괜찮은데, 이 골프장은 그 사람이 없고 한적하니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요금제를 그린피는 그냥 하루 종일 무제한 쳐도 더 이상 돈을 받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습하러 가시기에 참 좋은 골프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71위는 파타야에 있는 플루탈루앙이라고 이제 군 골프장인데, 여기는 딱히 예약이나 이런 걸 안 하고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아무 때나 가서 1050바 내고 공을 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페어위에 그린에 경계선이 없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코스가 밋밋하고 풀이 좀 길어서 페어웨이 런도 없고 그린도 굉장히 느린 그런 골프장이었어요. 클럽하우스 같은 경우도 뭐 딱히 안내도 없었고, 들어가는 입구부터 플루탈루앙이라는 글씨를 거의 못 보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어떠한 뭐 서비스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예약도 좀 그렇고, 그 돈 계산하는데 앉아있는 분이 이제 할머니 분이 앉아 계신데 영어가 안 되기 때문에 태국말로 좀 얘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워크인 뭐 이런 것도 모르시더라고요. 71위는 플루탈루앙. 파타야에서는 아마 제일 싸고 저렴한 골프장이고, 아까 70위는 처음에 얘기했던 그 아티타야의 그 36홀 코스 중에 그나마 좋은 코스, 망고 프렌즈 코스고요. 나중에 이제 치앙마이 아티타야도 나올 텐데, 치앙마이에 있는 아티타야 골프장이 방콕에 있는 골프장보다 훨씬 이제 그 환경이 좋고 점수도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페어웨이 그린도 훨씬 낮고 그렇습니다. 망고 프렌즈는 그래도 이제 나쁘진 않아요. 여기서 이제 기억에 남았던 거는 그 남자 캐디였어요. 남자 캐디가 한국말도 엄청 잘하고, 망고 프렌즈는 남자 캐디랑 쳤었고 점수가 굉장히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며칠 뒤에 일주일 뒤에 방문했던 그 아리랑 유칼립 코스는 이제 여자 캐디였는데, 이 캐디도 굉장히 잘 해줬어요. 젊고 이쁜 캐디였는데도 불구하고 뭐 굉장히 그 좀 경험이 많은 캐디여서 잘 봐주더라고요. 그래서 캐디 점수는 나쁘지가 않아요. 캐디는 굉장히 좋은데 그 외에 이제 기타 환경들이 좀 점수를 많이 깎아먹은
그런 골프장이었습니다. 클럽하우스는 좀 약간 동네 목욕탕 같은 느낌이라서 클럽하우스가 안 좋고, 서비스는 따로 뭐 예약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저의 입장에서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딱히 식당이나 이런 것들도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갔을 때는 식당에 밥이 없었거든요. 팔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점수도 좀 낮게 측정이 됐습니다. 69위가 가산레가시인데 사실 가산레가시는 이것보다 훨씬 좋은 점수를 받아도 돼요. 보시면 골프 다이제스트에서 평가한 태국 100대 클럽 중에 25위잖아요. 근데 저는 점수를 이렇게 박하게 준 이유는 기본적으로 페어웨이나 그린 뭐 이런 것들은 뭐 중상급 골프장 정도 되고, 뭐 레이아웃이나 이런 것들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클럽하우스는 조금 연식이 돼 보이지만 뭐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서비스 점수를 굉장히 안 좋게 줬는데, 예약을 하고 왔는데 예약도 안 돼 있고 뭐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뭐 캐디도 좀 영어 되는 캐디 예약해서 번호도 이렇게 사전에 지정을 받았는데 뭐 캐디도 뭐 예약이 안 돼 있고, 뭐 예약 자체가 안 돼 있으니까 캐디가 예약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좀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예약을 제가 이제 라인으로 했고, 라인에 근거가 남아 있으니까 보여줬더니 그냥 쏘리 하고 말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2번 갔어요. 레가시를 한 번 더 갔었을 때는 갔다가 그 골프 리셉션에서도 마찬가지로 서비스적인 문제였는데, 그 치앙마이 레지던스 2년짜리 운전면허증으로는 칠 수가 없다, 돈을 더 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전 안내를 못 받아서, 그리고 예전에 가산 레가시에서 쳤을 때는 이제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모르고 왔는데 그냥 치게 좀 해주세요 했는데 안 된다 그래서 돈을 결국 더 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약간 복불복이라는 느낌을 그때 받았죠.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이제 이런 상황을 겪었으면은 여기는 그런가 보다 하고 알았을 텐데, 첫 번째 갔을 때는 그냥 운전면허 좀 확인도 안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지인 모시고 갔거든요. 모시고 갔다가 둘 다 황당한 꼴을 당한 거지. 근데 이제 리셉션에서도 그 얘기를 할 때 조금 납득이 가고 설명을 좀 잘해주면 차라리 좀 제가 인정을 하고 돈 더 내고 치면 되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았는지 아까 좀 퉁명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딱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오래전부터 운영을 해왔던 건데 왜 뭐 여기에 2번 왔네 3번 왔네 그런 설명을 하고, 그때는 안 냈는데 왜 지금 냈냐,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하냐, 우리 폴리시가 그렇다, 이렇게 이제 너무 이제 스트릭하게 얘기를 하니까 알겠어요, 돈 더 낼게 하고 이제 쳤는데, 나오면서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제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동반자로 가신 분은 야, 골프장 여기 말고 딴 데 가면 되잖아, 뭐 꼭 여기 쳐야 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옆에 파노라마 있다며. 그런데 이제 뭐 왔는데 치시죠 하고 쳤죠. 서비스가 이제 안 좋았다 느낌이 그랬어요. 대신에 캐디들은 굉장히 훌륭한 수준의 캐디들도 만났고, 그래서 뭐 약간 감정적인 평가가 서비스 측면에 있지만, 그래서 순위가 이제 확 떨어졌는데 뭐 개선 좀 됐으면 좋겠어요. 68위는 치앙마이에 있는 로얄 치앙마이인데, 치앙마이의 북쪽, 제일 북쪽에 있는 골프장입니다. 치앙마이 시내에서도 1시간 이상 좀 차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좀 거리도 멀고, 그 거리에 비해서는 뭐 이렇게 페어웨이나 그린이 그렇게 양호하게 좋은 편도 아니고, 가격도 한 1,300, 400 이렇게 줘야 되기 때문에 뭐 싸지만 주변에 그런 골프장들이 굉장히 치앙마이에 많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하이랜드나 알파인 같은 경우도 1,500이면 충분히 쳐요. 심지어 최근에는 뭐 1,000바트면 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그 돈 내에 여기까지 올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조금 비교 대상으로는 들어요. 근데 그런 거 이제 다 빼고 로얄 치앙마이만 보자고 하면,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골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리 상태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안 좋은, 페어웨이도 군데군데 잔디가 많이 없고요. 그린도 그린 엣지 부분은 잔디가 거의 다 파여서 땅이 드러나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런 것들은 조금 아쉬운 상태였습니다. 참고로 제가 방문했던 시절은 1월 겨울이었어요. 67위가 방푸라인데, 방푸라는 사실 평가를 하다 보니까 점수가 굉장히 낮게 박하게 좀 되어 있는 좀 느낌이에요. 사실 쳤을 때는 제가 여지껏 쳤던 골프장 중에서도 중간 이상은 되는 골프장이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점수가 낮게 됐는지 모르겠네. 뭐 특징으로 기억 남는 거는 원숭이가 엄청 많았던 골프장이죠. 그리고 거리가 굉장히 길었던 기억, 딱 2가지가 기억에 남습니다. 전반적으로 코스는 밋밋해요. 그래서 레이아웃이 뭐 엄청 뭐 좀 다양하고 버라이어티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다만 굉장히 긴 골프장이고 중간중간에 좀 베리에이션을 줬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좀 전략적인 공략도 필요한 그런 골프장이거든요.
장타자이신 분들은 뭐 여기 가시면 아마 재밌게 공을 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치는 뭐 저희 파타야라기보다는 방센 쪽에 있어요. 그래서 가시고 방센에 가서 해산물 드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방콕에서는 한 1시간 10분 20분 정도 거리가 될 것 같아요. 66위는 제가 쳤던 골프장 중에 최남단 골프장이네요. 서던힐스 한야이에 있고요. 한야이 시내에서 한 3-40분 정도 거리로 이렇게 멀지 않습니다. 기억에 남는 거는 페어웨이가 온통 다 토끼풀 형태로 되어 있어서 전 이제 이런 골프장은 또 처음 쳐보는데 페어웨이가 너무 이제 치기 힘든 상태여서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그린은 뭐 좋진 않지만 그래도 뭐 나쁘지도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럽하우스 같은 경우는 그냥 무슨 큰 식당 같은 분위기였어요. 식당의 호수 앞에 이제 식당이 하나 있고 클럽하우스 안에 이제 리셉션이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그렇게 크게 좋은 기억이 있던 골프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65위도 이제 남쪽에 크라비에 있는 파카사이 골프장인데 군 골프장이고요. 1500바트 이용을 했었어요. 클럽하우스나 뭐 이런 것들은 되게 단촐합니다. 그래서 뭐 별게 없어요. 다만 이제 뭐 경기 진행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문제가 없었고 레이아웃도 조금 단조로운 편이기 때문에 적당히 칠 수 있는 그런 골프장 정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크라비에서 이제 가야 되는 골프장이고 아오낭에서는 한 1시간 이상 정도 차를 몰고 가야 되고요. 크라비 시티에서도 거의 한 50분 이상 차를 몰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거리가 그렇게 좀 뭐 가까운 위치에 있는 골프장은 아닙니다. 64위가 이제 아티타야 치앙마이인데 아티타야 골프장 중에 이제 치앙마이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페어웨이나 그린 상태도 굉장히 좋았고 다만 이제 뭐 서비스적인 측면으로 예약이 좀 전화로 하는 게 아티타야가 전반적으로 다 어렵더라고요. 전화를 잘 안 받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그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뭐 상황일 거고 일반적으로 예약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약은 사람이 많은 편이 아닐 거기 때문에 그냥 가서 워커인을 쳐도 되는데 간혹 이제 대회 같은 거 할 때가 있거든요. 뭐 동네 챔피언십 같은 거 하잖아요. 제가 갔었을 때 이제 한번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그냥 돌아왔던 적이 한번 있어요. 아티타야를. 그래서 예약 왜 전화를 안 받냐 괜히 헛걸음했잖아. 거리도 멀거든요. 근데 갔더니 오늘은 무슨 뭐 대회하는 날이라서 골프를 워커인 못 친다고 딱 그런 날에 한번 걸린 적이 있었고 치앙마이에서. 그래서 이제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이제 그 서비스 점수를 좀 낮게 줬고 나머지들은 전반적으로 양호합니다. 캐디 점수는 좀 낮은데 이건 어차피 평가 점수에 들어가지가 않으니까 캐디 점수는. 근데 캐디가 왜 점수가 낮았냐면은 캐디가 너무 과묵해. 아무런 뭐 홀에 딱 들어가면은 뭐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왼쪽에 뭐 오른쪽에 뭐 이런 거 그런 게 없어가지고 채만 갖다 주는 캐디였어요. 그래서 캐디 점수 좀 낮게 줬습니다. 63위는 카오야이 쪽에 있는 보난자 CC인데요. 한국인이 운영하는 골프장이에요. 카카오톡에 이제 태국 골프인 모임 태골모에서 보면은 이제 프로모션 행사를 계속 홍보를 하시길래 1박 숙박을 겸해서 이렇게 같이 한번 갔었어요. 결론적으로 1800바트에 1박을 하고 아침도 주고 사실 2끼 줬어요. 저녁도 줬거든요. 그래서 식사를 할 수 있고 골프 한 게임 칠 수 있고 하니까 가성비는 좋다고 봐야 되겠죠. 다만 좋은 건가에 대해서 조금 애매한 게 골프장의 상태가 너무 이제 제가 이제 실망을 많이 해서 페어웨이나 그린이 그 카오야 골프장 중에 제일 안 좋은 골프장이었어요. 서비스나 이런 것들은 이제 한국인이 응대해 주시니까 굉장히 편했고 전반적인 뭐 레이아웃이나 이런 것들은 괜찮았는데 숙박하는 설비도 냄새가 많이 나고 좀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던 숙박 시설이었고 식사도 굉장히 간단하게만 먹을 수 있는 뭐 그런 한식 위주로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뭐 굉장히 괜찮다 이렇게까지 평가하기 좀 어려운. 뭐 다른 건 다 괜찮은데 페어웨이랑 그린이 너무 안 좋았다. 특히 페어웨이가 잔디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맨 땅에서 공 치는 느낌은 좀 심해요. 그리고 굉장히 페어웨이가 딱딱하고 그래서 어려운 골프장이에요. 공치기가. 그래서 이제 카오야이가 이제 가려면 좀 멀잖아요. 카오야이 골프장이 많기 때문에 꼭 1박을 해야 된다 하면은 보난자에서 1박을 하시고 뭐 다른 데서도 한번 쳐보시고 이게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62위는 빈티지인데 빈티지도 생각보다 이게 순위가 좀 낮은 것 같아요. 막상 쳤을 때는 제가 쳤던 골프장 중에 한 중간 정도 위치는 가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리도 가깝고 관리도 양호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재미있게 쉽게 칠 수가 있는 골프장입니다. 다만 이제 가격이 그렇게 막 저렴하다고 보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방콕 가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훌라훌라 CC는 제가 영상을 얼마 전에 올렸는데 사실 그린 점수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예, 그린이 어떻게 보면은 훌라훌라 그린 자체가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갔던 날은 샌딩을 했는데 샌딩을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선에서 샌딩을 한 게 아니라 모래로 거의 덮어놨어요. 그러니까 퍼팅을 하면은 한 10m 정도 세기로 쳐도 한 2, 3m밖에 공이 안 나가는 뭐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아예 플레이를 할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도 그냥 쭉 치려고 했는데 다행히 캐디가 자기도 이제 그린을 보고 이제 깜짝 놀랐나 보더라고요. 막 여기저기 좀 연락도 하고 메시지를 보내더니 혹시 여기서 그만 치고 싶으면 그만 쳐라, 환불해 줄게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골프장에 갔는데 저도 이제 다시 돌아갈 생각하니까 까마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 퍼팅을 저렇게 하는 거는 골프가 아니고 너무 무의미하다. 그리고 나인홀을 2바퀴 돌아야 되는데 괜히 그냥 공쳐서 스트레스 받느니 그만 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철수를 결정을 했죠. 그리고 이제 캐디나 리셉션은 굉장히 이제 친절하게 저를 대해줘서 뭐 거기에는 전혀 불만족이 없습니다. 저한테 잘해줬어요. 다만 이제 골프장 샌딩을 너무 무식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작업을 할 거면은 내부적으로 좀 의사소통도 되고 고객한테도 안내를 좀 미리 해주고 헛걸음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페어웨이나 그린은 구글의 평을 보면은 나쁘지 않다라는 평가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간 날만 재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60위는 이제 가산 파노라마 치앙마이에 있고요. 가산 계열의 골프장이 총 3개가 있어요. 쿤탄, 레가시, 파노라마. 근데 저는 그 중에는 파노라마가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점수는 이 세 골프장이 다 낮은데 중급 정도 되는 골프장인 것 같아요. 뭐 나쁘지 않습니다. 직접 가서 쳐보시면은요. 위에 있는 골프장들이 좋은 골프장들이 많아서 점수를 이렇게 좀 중급 이상 되는 골프장인데도 불구하고 순위가 좀 낮은 것 같아요. 캐디나 뭐 접근성이 이런 거를 따지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치앙마이에서 가깝고요. 전체적으로 뭐 서비스나 이런 것들도 나쁘지가 않은 골프장이었어요. 여기서 제가 지갑을 잊어버렸는데 캐디 덕분에 지갑도 찾고 그래서 제가 캐디 팁을 1000바트를 줬던 기억이 많이 남는 파노라마 골프장은 딱 그 지갑 사건밖에 없네요. 59위도 치앙마이에 있는 메조 골프장인데 이게 치앙마이의 옛날에 3대 골프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메조 오픈, 뭐 타이 PGA도 뭐 대회도 열리고 막 이런 골프장이었고 뭐 과수원을 뭐 개조해서 만들었다고 하고 뭐 그런 좀 역사도 있고 했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메조 골프장은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잔디가 죽은 곳이 굉장히 많은데 제일 많이 상태가 안 좋은 골프장이었어요. 치앙마이에 있는 골프장 중에. 그래서 북쪽에 있는 골프장들이 대부분 다 비슷비슷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치앙마이에 있는 그린밸리 빼고는 북쪽에 있는 골프장 중에 메조가 상태가 제일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58위는 방파콩강 근처에 있고요. 방콕의 이제 동쪽에 가자 보면은 사리차 쪽으로 가다 보면은 강이 하나 있는데 그쪽에 있는 골프장이고 이 골프장은 할 얘기가 많아요. 일단 첫 번째로 이 방파콩 골프장이 한국인을 한동안 안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인에는 인식이 안 좋다 그러는데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 뭔 일이 있었는지. 이게 이제 저희 지인들하고 같이 치던 골프여서 이제 4인 골프를 했고 제가 이제 미리미리 예약을 했고 제가 이제 어레인지를 하다 보니까 캐디도 이제 사전에 예약을 다 해놨어요. 근데 이제 막상 가서 당일날 가보니 황당한 일이 생겼는데 캐디들이 다 없대요. 그래서 왜 예약한 사람이 한 명도 없냐 그랬더니 뭐 무슨 시험을 본대. 저 일요일날 공을 치는데. 그래서 알았다. 근데 그러고서 이제 백드롭을 하고 가다 보니까 제가 예약한 캐디들 번호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물어봤어요. 너 뭐 나랑 예약됐는데 어쩌고저쩌고 얘기했더니 난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캐디 매니저한테 얘기를 하래요. 그래서 캐디 매니저 가서 저기 내가 예약한 번호들 있는데 2명이나 다 보였다. 4명 다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막 머리 그쪽그쪽 하더니 그 캐디로 그럼 바꿔줄까? 그걸 물어봐요. 그래서 바꿔줘. 내가 예약한 캐디로 해줘 했는데 그러고 이제 옷 갈아입고 밥 먹고 내려가서 보니까 그 캐디는 없고 또 이제 처음에 도착했을 때 캐디 4명이 뭐 임의로 선정이 됐는데 그 캐디를 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 관리를 이렇게 하나 하고 이제 좀 가서 얘기를 할까 하다가 갑자기 뭐 한국인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골프장이고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니까 괜히 또 그냥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냥 쳤어요. 그러고 제가 원래 예약했던 캐디들은 제 뒷팀에서 캐디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 한 명은 또 중간에서 또 봤는데 멀리서 이제 저한테 캐디 번호가 보이길래 그늘집에서 언제 한번 만나가지고 내가 너 캐디 예약한
봤는데 너 혹시 그거 뭐 내용 어떻게 되는지 아냐 그랬더니 자기도 뭐 얘기는 들었는데 뭐라 하는데 좀 이해는 못했고 아무튼 되게 이상한 골프장이에요. 캐디 매니저가 약간 병마신 골프장이라고 그냥 평가하고 말라고요. 나머지는 그냥 중상 정도 되는 골프장이고 뭐 딱히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그냥 레이아웃이 밋밋하더라. 방파콩 가실 때는 일본 사람이라고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영상 정리하다 보니까 프라임 CC라고도 갔다 왔었네. 보니까 생각나네요. 점수를 매겨보니까 일단 75개 골프장 순위를 다 세팅을 해놓고 나서 어느 정도 위치인가 보니까 방파콩하고 점수가 똑같네요. 그래서 같은 점수 레벨에서 놔둬봤습니다. 방콕에서 거리가 조금 먼데 그래도 한 1시간 한 10분 20분 정도 거리고 생각 외로 굉장히 저렴하면서도 뭐 골프 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이 쾌적한 환경으로 잘 쳤어요. 뭐 특징은 캐디들이 한 3분의 1은 남자였던 것 같고 가성비가 굉장히 훌륭한 골프장입니다. 카오야에 이제 마운틴 크릭을 한번 갔었는데 날이 엄청 더운 날 가서 고생을 좀 많이 했던 기억이 좀 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약간 이제 평평한 그런 지형은 아니어서 페어웨이가 좀 많이 구겨져 있기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골프장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특별히 기억이 막 크게 남는 건 없고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 그래서 이제 가성비 위주로 좀 가서 골프 치기에는 카오야이가 정말 좋은 위치에 있는 골프장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이하게 태국 100대 골프 클럽 순위에서 38위를 또 차지했네요. 골프 다이제스트 선정에서. 그 정도의 골프장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56위는 레이크뷰. 그리고 이제 56위는 레이크뷰. 여기는 이제 후아인에서 이제 약간 좀 거리가 멀긴 하지만 그래도 후아인에서 이제 접근성이 좋은 골프장이고 대략 한 후아인에서 한 50분, 1시간 정도 가면은 만날 수 있는 골프장이죠. 지인 중에 한 분이 여기 골프장을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시길래 가봤는데 사실 왜 칭찬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딱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레이아웃이 좋더라. 굉장히 이제 전략적으로 그리고 이제 거리도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기억에 남을 뿐이지 페어웨이나 그린 상태나 이런 것들은 뭐 좋은 편은 아니었고 클럽하우스나 이런 것들도 뭐 그렇게 뭐 딱히 뭐 인상 깊은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왜 여기를 이렇게 추천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55위는 더 로얄 골프장이었고 이날도 굉장히 더운 날 공을 쳐가지고 고생만 칙살나게 했던 기억이 많이 나요. 그리고 공도 많이 해저드에 빠쳐먹었던 기억도 나고 그래서 여기도 이제 더운 날에 이제 지인분들과 같이 공을 치다가 그냥 힘들었던 거 그것밖에 기억이 안 나네요. 54위는 이제 방콕에서 이제 좀 가성비 골프장으로 많이 유명한 레가시 골프장인데요. 방콕이 이제 북동쪽으로 한 1시간 정도 쭉 올라가야 되는 곳이고 이제 랑시 지역에 있는 골프장입니다. 가성비도 좋고 골프장 컨디션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냥 재밌게 칠 수 있는 골프장입니다. 페어웨이나 그린 상태도 양호하고 캐디도 나름대로 교육이 많이 잘 돼 있는 골프장인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바로 옆에 이제 동물원이 있기 때문에 차 몰고 공 치러 갔다가 자기가 모는 차로 사파리가 가능한 곳이더라고요. 그 동물원이 꼭 같이 그냥 번들로 묶어서 이렇게 쭉 공 치고 사파리 한번 갔다 오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제 라차부리 쪽 그러니까 방콕의 동쪽으로 한 2시간 이상 가면은 칸차나부리와 라차부리가 나와요. 방콕의 서쪽입니다. 네, 방콕의 서쪽으로 한 2시간, 2시간 반 정도 가면은 이쪽 지역에도 이제 골프장이 꽤 많고 이쪽 지역의 골프장의 대부분은 다 장박 골프가 유명한 것 같습니다. 여기도 장박 골프가 유명한지 한국 사람들 엄청 많이 보이더라고요. 뭐 신기하게 이제 골프 다이제스트 태국 100대 골프 클럽 순위에서 48위나 차지했는데 이건 굉장히 의외네요. 그냥 장박 골프장이고 그렇게 막 시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뭐 뛰어나다고 보긴 좀 어렵거든요. 보통 이제 레이아웃이 조금 뭐 나쁘진 않고 이제 레이아웃이 좀 좋은 편이긴 한데 아마 그것 때문에 순위를 48위를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52위는 방콕 동쪽의 나콘바톰 지역에 있는 유니랜드. 나콘바톰에 있는 골프장들이 다 좋은 것 같아요. 니칸티나 수안 뭐 이런 것들 보면 골프장이 나쁘지 않잖아요. 엄청 좋잖아요. 유니랜드는 그것에 비해서는 조금 뭐 떨어지지만 가격이 이제 그에 비해서 엄청 싸기 때문에 가성비까지 고려하면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유니랜드 가성비가 67점밖에 안 나오는 게 주말에 가서 좀 비싸게 쳐가지고 막 저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말에 보통 골프를 치게 되면 방콕 주변은 대부분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많이 1시간 이상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 뭐 더파인이나 레가시, 뭐 유니랜드 같은 게 오른쪽으로 하게 되면은 뭐 방파콘이나 뭐 레이크 사이드 같은데 뭐 이런 데가 가성비가 좀 좋지 않을까 싶고요.
뭐 람루카나 카스카타 이런 데도 이제 많이 가지 않나 싶어요. 여기는 뭐 초보분들이 와가지고 이게 어려운 게 없어요. 골프장이 레이아웃이 이렇게 뭐 밋밋하기 때문에 연습하기 참 좋은 골프장인 것 같습니다. 이제 치앙마이의 서밋 그린밸리가 북쪽에 있는 골프장 중에 그나마 상태가 제일 좋아요. 컨디션도 좋고, 제가 치앙마이 골프장 중에 그냥 3대 골프장이라고 하면은 알파인, 하이랜드, 그 다음에는 이제 참 애매한데 서밋 그린밸리나 아니면 노스힐 뭐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재밌게 칠 수 있는 골프장이고 레이아웃도 굉장히 좀 다채로워서 재밌게 골프를 칠 수 있습니다. 연식이 된 골프장이어서 나무 같은 것들도 굉장히 좀 잘 자라 있는 골프장이기 때문에 재밌게 칠 수 있는 골프장입니다. 이상으로 일단은 이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이거 이렇게 다 하면은, 제가 갔던 골프장 중에 안 좋았던 골프장들로 쭉 지금 이제 나열을 해드렸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중국 골프장, 그 다음에 이제 상급 골프장, 이렇게 이제 나눠서 한번 이제 쭉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골프장 관련해서 하고 싶은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골프장 부킹하는 방법, 골프장을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칠까, 거의 80개 가까이 공을 쳤잖아요. 비용이 총 얼마 정도 들었나,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렇게 골프장 순위 한번 리뷰해보면서 각 골프장에 대해서 제가 느꼈던 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고, 이 설명에 대해서 다른 분들도 의견이나 이견이 있으시면 뭐 같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리스트에 없는 골프장 중에 좀 더 의견을 주실 분들이 계시면은, 저도 이제 여기저기 더 가보고 싶은 데가 많거든요. 좀 정보를 많이 알려주시면 한번 또 방문을 해보도록 할까 합니다. 골프장 순위 1부는 마칠게요. 여기서 끝! reflection in my eye, and it's true, so true.